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간호 연구의 제7장 연구 타당도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본서의 저자 이지아입니다. 제7장의 학습 목표는 연구의 타당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내적 타당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외적 타당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의 타당도는 연구 결과가 다른 요인에 의하지 않고 독립 변수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과 또 그렇게 나온 연구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내적 타당도와 결과의 일반화를 나타내는 외적 타당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연구의 내적 타당도는 수집된 표본의 자료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외적 타당도는 표본의 자료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를 모집단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파악해서 통제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거나, 또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을 저해하는 환경적인 그러한 변수들을 통제해서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적 타당도, 연구의 결과가 독립 변수의 영향에 의해서 나온 것이며 다른 어떠한 것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내적 타당도, internal validity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이러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입 history, 이것은 연구 기간 동안에 예상치 않았던 특정한 사건이 발생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어서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감염관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에 대한 효과를 보고자 했을 때 연구 기간 중에 예상치 못하게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서 병원 감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서 연구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두 군을 두어서 동시에 비교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군에 동시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잘못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숙 maturation, 성숙은 연구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리적 또는 심리적 변화로 인해서 종속 변수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처치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적으로 성장한다거나 치유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단계 욕창의 환자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하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동시에 비교하게 된다면은 이게 성숙에 의한 변화인지 아니면은 처치에 의한 변화인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탈락 mortality, 실험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군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실험 자체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종속 변수 점수가 훨씬 더 낮을 텐데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을 아예 제외하고 분석을 한다면은 마치 실험의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잘못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이런 선물과 같은 보상을 한다거나, 혹시라도 탈락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왜 탈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 이사를 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탈락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이런 특성들을 논문에 제시를 해서 연구 결과 해석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효과, testing effect, 이것은 종속 변수의 측정을 2번 이상 시행하는 경우에 독립 변수의 투입 여부에 관계없이 사전 검사의 경험 자체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을 측정하는 그러한 문항이라면은 대상자가 사전 검사 시에 그 문항을 기억을 하게 되어서 사후 검사에는 처치의 효과가 아니라 사전 검사를 기억을 한 그것으로 인해서 사후 검사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이러한 테스팅 이펙트, 시험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측정 효과, instrumentation, 이것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동일한 도구로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도구로 측정을 한다거나 또 측정자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측정 자체가 일관되지 않아서 결과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운동 프로그램이 근력에 미치는 효과에서 운동 프로그램 전과 후를 다른 측정 도구로 검사를 한다면 이런 측정 효과로 인해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산, 이거는 diffusion 또는 contamination이라고 하는데 실험 처치가 실험군에만 가해져야 되는데 이 의도치 않게 대조군에도 전해져서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험 처치가 정보 제공이 이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실험군이 제공받은 정보를 대조군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조군은 실험 처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실험군처럼 높아지는 잘못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조군을 먼저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실험군의 사전 검사와 또 정보를 제공하는 실험 처치와 사후 검사를 시행하는 전후 시차 설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택 편중 (selection bias) 이것을 선택 빗돌림이라고도 합니다. 대상자 선정 시부터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등한 특성을 갖지 못하고 점수가 편중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 선정 시에 확률 배정 즉 랜덤 어사인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험군에 좀 더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거나 원래 점수가 좀 높았던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된다면은 연구 결과가 독립 변수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은 이 자체로 인해서 연구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추출을 하고 랜덤 샘플링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 랜덤 어사인먼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적 회귀 (statistical regression) 이거는 극단적인 점수를 선택했던 대상자가 재검사에서는 평균 점수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전 검사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우 나쁨이나 매우 좋음으로 표기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사후 검사에서는 이러한 통계적 회귀 경향에 따라서 보통으로 회귀하는 이런 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실험군과 대조군을 두어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통계적 회귀 경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적 타당도 (external validity는 연구 결과를 다른 대상자들, 다른 환경, 다른 시간대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모집단에 대한 타당도와 생태학적 타당도로 나눌 수 있는데 모집단에 대한 타당도 (population validity는 연구 대상이 되는 표본이 샘플이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생태학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를 다른 환경들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 상황을 가능하면 모집단의 자연스러운 상황, 즉 실제의 자연스러운 상황과 유사하게 조성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태학적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먼저 측정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은 이것은 사전검사 측정 자체가 실험 처치와 상호작용을 해서 그 효과가 발생해서 그 결과로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 모집단에 일반화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 중재 연구 같은 거에서 사전검사 문항이 교육 내용과 관련 있는 거를 물어보게 된다면은 이 사전검사 자체가 대상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해서 결과를 왜곡시켜서 이를 일반화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 편중과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 효과도 연구의 호의적인 대상자들이 이런 편중돼서 실험군에 더 많이 배정되어서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가 생겼다면은 또 실험 처치와 이게 상호작용을 해서 호의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실험 처치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서 대조군과 훨씬 더 큰 영향을 연구 결과의 그 차이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 배정과 관련된 반응 효과에서 홀슨 효과, 많이 알려진 효과인데 이것은 연구 대상 자신이 실험에 직접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존 헬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군에만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걸 인지한 대조군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훨씬 더 경쟁적으로 노력한다거나 아예 포기한다거나 그래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서 이것을 모집단에 일반화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 효과로 해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처치를 가하면서 이거 정말 효과가 있어요, 뭐에 좋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연구 대상자가 음, 잘못 그 결과를 왜곡시켜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기성 효과도 마찬가지로 실험 처치가 새로운 진기한 그런 실험 처치가 되었을 때 대상자가 실험 내용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학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이런 요인들을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나지 않도록 또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외적 타당도, 이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내적 타당도가 확보되었는가? 여기에서 내적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연구 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의 다른 상황에 이 결과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적 타당도가 연구 결과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면은 외적 타당도, 즉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모집단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외적 타당도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은 결과를 모집단에 적용할 수 없고, 외적 타당도가 확보되었다면 비로소 그 연구 결과를 원래 일반화하려고 했던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제5장과 6장에서 작성하셨던 여러분들의 연구 설계에서 연구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은 무엇일지 한번 예측해 보시고 또 이를 예방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을 기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장 연구의 타당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